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의류학과 입학을 기다리는 겨울 동안 카페 화장실에서 대학 친구 수연이를 우연히 마주쳤다. 뭘 하며 지내는지 사소한 이야기를 한동안 나누다가 내가 불쑥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우리 같이 붕어빵 장사나 해볼래? 학교에 다니던 4년 내내 친하게 지내본 적 없던 친구라 반신반의하며 던진 나의 제안에 그 친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래, 같이 해보자. 못할 것도 없지 뭐. 그날 밤부터 나는 집에 모아둔 잡지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붕어빵 봉투로 변신시키며 내 생애 첫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붕어빵 기계를 임대하고 오렌지색 천막도 주문 제작하고 붕어빵 레시피 연구도 진행했다. 4살부터 살아온 나의 동네 검찰청에 다니던 아버지는 딸이 동네 사람들에게 길거리 장사꾼으로 알려지는 게 창피했는지 아니면 길거리에 노출되어 타깃이라도 될까 걱정이었는지 극구 반대를 하셨다. 나중에는 팔고 남은 붕어빵을 기다리심. 그럼에도 나는 생각해둔 장소 근처 가게 주인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모두의 허락하에 장사를 시작했다. 미술학원 거리로 유명한 내가 사는 동네는 부산의 파락군으로 알려진 교육의 장소다. 겨울철 간식거리인 붕어빵이 크게 환영받을 것이라는 나의 예상은 적중했고 장사는 시작부터 승승장구였다. 오직 한 사람, 맞은편 분식점 아주머니만 같은 밀가루 장사가 붙어 있으면 안 된다며 눈만 마주치면 딴 곳으로 옮겨가라 아우성이었다. 그러다 나의 구원투수. 부산에서 대표적인 조직에 몸담고 있던 인물도 풍채도 좋은 사촌 오빠가 동네에 나타났다. 그가 가게마다 들러 아들이 등록금 좀 벌어보겠다고 일했었는데 오래 할 거도 알고 좀 해봐 주이소. 라며 조금은 강압적인 인사를 돌린 뒤에는 그 어떤 회방도 없었다. 매일 동네를 구석구석 다니는 집배원과 순찰을 도는 경찰관들, 그들에 대한 감사 표시로 무료 커피도 준비해 놓았다. 내가 생각한 차별화 전략이었다. 그들과의 친목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그렇게 자주 만나는 단골들이 늘어나면서 장사의 재미를 알아갔다.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은 여기를 쓰라며 열쇠도 주고 정말이지 이웃 간의 정이 느껴지는 하루하루였다. 어느 날은 근처 란제리 회사에 다니는 단골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맛도 좋고 다 좋은데 봉투. 생리대 광고 종이로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모여 앉아 봉투를 펼쳤는데 떡하니 붕어들이 생리대 위에 놓여 있어 많이 민망해요. 나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다며 사죄를 드리고 바로 시정에 들어갔다. 판매 이후의 일을 예상하지 못한 나의 불찰이었다. 고객과의 소통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느끼게 된 소중한 계기였다. 하루는 동네 목욕탕에 들렀다. 다 벗고 있으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겠지? 그것은 나의 착각임을 금방 알아챘다. 어린 친구들이 나를 보자마자 와, 붕어빵 이모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안녕?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고는 뚝 떨어진 자리에서 눈치 보며 때를 밀었던 기억이 있다. 언젠가 아침에 가스밸브를 열어놓고 수연이와 잠시 수다를 떨다가 뒤늦게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 펑 하고 불덩이가 치솟아 올랐다. 놀란 나는 순간적으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순식간에 나의 속눈썹과 앞머리가 불에 타 눌어붙고 말았다. 붙어버린 속눈썹에 눈이 떠지지도 않았다. 친구 수연이는 그 광경에 놀라기도 했지만 내가 크게 다친 건 아니어서인지 눈도 못 뜨고 있는 내 모습에 웃음이 터져 까르르 됐다. 남의 속도 모르고 웃고 있던 친구에게 화를 내며 바로 옆 미용실로 달려가 속눈썹도 앞머리도 싹둑 자를 수밖에 없었다. 화기를 다루면서 안전에 소홀했던 결과가 그리 크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소방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었던 나에게는 재산과도 같은 경험이다. 장사를 하며 발생한 잊지 못할 사건을 하나 소개하겠다. 이 일은 지금도 내 심장을 두근대게 하는 사건이 되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지인이 같이 부산으로 놀러온 S대생 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붕어빵 장사를 끝내고 약속된 식당으로 발길을 향했다. 셋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선비 같았던 소개팅남은 나와 맞는 구석이 별로 없었다. 관심 분야도 다르고 이야기가 잘 이어지지 않아 침묵의 순간이 문득문득 흐름을 막는다. 오랜만에 꽃 피운 지인과의 만남의 의미를 두고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며 어두운 골목길을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집까지는 2분이면 도착할 거리다. 갑자기 뒤에서 타닥타닥 운동화 소리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그러더니 어느새 시커먼 팔이 내 목을 휘감으며 잡아당긴다. 순간적으로 나는 동네 아는 사람이 장난을 치는 거라 생각했다.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쳐다보았다. 우두커니 솟아있던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모자에 검은 마스크와 그 사이로 보이는 무표정의 얄팍한 두 눈만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건 장난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악!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그 사람은 나를 땅바닥에 눕혀서는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구청장 집 바로 앞이지만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나와보질 않았다. 대학 후배가 선물해준 도톰한 재질의 머플러 덕에 그 사람의 목조름이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나는 있는 힘껏 더 소리를 질러댔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사람은 멈출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 신고 있던 부츠를 벗어 그를 마구 때려주고 싶었지만 그 부츠는 지퍼가 없는 타이츠식이라 신고 벗기가 불편한 신발이었다. 몇 번 벗기를 시도하다 나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 이 사람이 애초에 이럴 계획으로 주차된 차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거라면 가방을 줘 버리자. 바로 옆은 산이다. 계속 몸싸움이 이어지다가 들이미는 흉기의 산으로 끌려가면 무슨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날 붕어빵을 판 매출액과 다음날 장사, 미천, 대학에서 빌려놓은 책까지 나의 커다란 가방을 던지듯이 그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나의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유유히 내게서 멀어져 갔다. 그래도 내 손에 휴대폰 하나는 남겨져 있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공격당하는 소리를 들은 휴대폰 너머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대충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관은 같이 순찰차를 타고 그 사람이 아직 이곳 어딘가에 서성이는지 찾아보자고 했다. 내 예상으로 그는 이미 이곳을 뜨고도 남을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했다. 허탈하게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나서야 신고 접수된 사건 조서를 쓰기 위해 파출소로 향했다. 경찰관은 사진이 잔뜩 붙어있는 파일 한 권을 내게 내밀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이 다 가려진 그 사람, 눈밖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절차가 그랬는지 파일을 보면서 조서를 쓰자고 했다. 동네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연관된 사람들의 사진이었다. 그 파일을 훑어보면서 나는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다. 내가 과외를 해주고 있던 과묵한 성격의 순하기만 한 중학생의 사진도 그 파일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 방금 겪은 일도 그렇고 세상의 다른 일면에는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다. 조서를 다 작성하고 책상 건너편 벽에 붙은 거울이 눈에 들어왔다. 거울 속에 판다가 되어 있는 내 얼굴이 보였다. 오랜만에 하는 소개팅이라 마스카라 화장까지 했더니 놀란 가슴으로 한참을 울었던 탓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고 만내 모습을 그제야 확인했다. 그래도 어디 다치지 않고 이만하게 끝이 나서 다행이다 싶었다. 경찰의 배웅으로 안전하게 귀가했지만 방에 불을 끌 수가 없었다. 어둠이 그 모든 공포를 떠오르게 만들었다. 자는 둥 마는 둥 이튿날 아침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집에서 10km나 떨어진 해운대 경찰서였다. 아침에 한 주민이 조깅을 하다가 버려진 가방을 하나 가져왔는데 나의 것인지 확인하는 전화였다. 나는 허둥지둥 경찰서로 달려갔다. 돈은 모조리 사라졌지만 물건들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앞으로 일어날 큰일을 액땜한 거라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럼에도 그날의 트라우마는 지금까지 나를 한 번씩 과거로 데려간다. 누군가 운동화 걸음으로 뒤에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린다. 24년도 넘은 그날의 상황이 방금 전 일처럼 생생하다.
붕어빵을 팔아 대학 등록금이 될 큰돈을 마련하며 장사를 접었지만 지금도 겨울에 거리에서 붕어빵 천막을 만나게 되면 옛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욕구가 솟는다. 해봤던 일이라 돕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보다. 몇 달 전 아침 부산에 머물면서 운동하러 밖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전 나의 붕어빵 자리를 기록해 놓아야겠다 싶어 사진으로 남겼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리가 뒤엎어져 한겨울 두어 달간 동고동락했던 세탁소, 이발관, 미용실, 분식집, 슈퍼마켓, 벽지 가게는 다 사라져버리고 없지만 나의 붕어빵 자리는 전봇대 옆에 간신히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얼마간 옛 붕어빵 천막 자리에 머물며 그때의 기억을 하나씩 되새겼다. 갑자기 떨어지는 빗방울에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이 간직하고 있던 밀레니엄 한편으로 돌아가 그때의 오감,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도 같이 들여다보게 된다. 그리고 최근 집 근처 헤어숍에 머리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옆자리 여성과 담소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가 이 동네에 산 지도 20년이 훌쩍 넘어간다기에 길 건너 보이는 예전 붕어빵 생각이 나 그녀에게 그 시절 얘기를 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지금도 남편과 한 번씩 그때 그 붕어빵 아가씨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이 얘기를 나누곤 한다 했다. 24년이나 흘러 만나게 된 나의 옛 붕어빵 고객, 무어라 그 감동을 설명할 수 없다. 나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